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을 굉장히 원리적이게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는 강사 송승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주기율표 원소를 이온화시킬 때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간단하게 원소 정도는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부분 때도 이제 원소를 배웠는데, 주기율표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온화 시켰을 때 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암기식으로 갔을 텐데, 그 원리를 정확하게 찝어주고 쉽게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기율표라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교 같은 데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했을 거예요. 얘들아, 주기율표 20가지만 무조건 암기하자.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방법도 참 가지각색으로 이제 뭐 외우게 했죠.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여러가지 이제 비키니, 뭐 버섯내, 뭐 여러가지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시간은 그걸 외우는 거를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이온화가 되고 이온이 됐을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온결합이 되는 것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작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족이라고 하죠. 뭐 1족, 2족, 3족, 그 다음에 뭐 4족, 5족. 자, 근데 조금 쌤이 말할 때 조금 조심은 하셔야겠죠. 자, 1족과 2족까지는 괜찮지만 요 3이라는 녀석은 13족,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사실은. 13, 14, 15, 16, 17, 18족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족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족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족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체외각 전자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외각 전자수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주기는요,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껍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을 좀 더 설명하기 앞서서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하시면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원자가 전자수와 체외각 전자수가 대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런 거를 구분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를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가 전자수. 자, 체외각 전자수는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똑같아요. 일단은 가장 바깥, 자,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글씨는 조금 자막으로 좀 나갈 겁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까지는 똑같은데 그 중에서 라는 말이 좀 달라요. 중에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8족 같은 놈들은 아무래도 비활성 기체라고 아마 명칭을 나열을 해봤을 거예요. 자, 비활성 기체라고 되어 있는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정도에 대해서는요, 아무래도 비활성이니까 활성을 띠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절대로 얘네들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쪽이라서 체외각 전자수가 8개는 맞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0개라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8쪽이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는 체외각 전자수가 8개예요.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8개예요. 틀립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기본의 결합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비활성 기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0개라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제에 맞춰서 원소가 대체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뭐 예외적으로 보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는 이제 전자라는 것을 한 개를 잃어버려요.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려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원리는 어떤 원리가 되는 거냐면, 수소라는 녀석의 원자 핵이 존재를 합니다. 수소는 지금 양성자가 가운데 딱 한 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이 바깥쪽에 빙글빙글 돌고 있을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소는 플러스 한 개하고 마이너스 한 개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중성 원자라고 하는데, 자, 수소는요, 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다, 어디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소는요, 플러스라는 원자 핵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고지 플러스 한 개니까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1가 원소가 이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펼쳐볼게요. 리튬 보이시죠? 리튬?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체외각 전자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주기율표에 있는 중성 원자들은요, 전부 다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비활성 기체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비활성 기체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규칙을 세운다면 첫 번째 껍질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2개 정도가 들어가야 안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 들어가야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로 봤을 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1주기에 존재하는 수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만 채워도 충분히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를 정확하게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리튬은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당연히 꽉 채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껍질이 2개가 있어서 2주기에 속하는 거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1개밖에 없으니까 1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리튬은요, 자, 이 두 번째 껍질에 7개, 전자 7개를 받는 게 조금 편한가? 아니면 전자 1개를 잃어버리는 게 편할까요? 7개보다는 1개를 잃어버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된다고 하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려요. 없어진 거죠. 그러면 리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원자번호로 하죠. 1번, 2번, 3번인데 그러면 얘는 원자핵에 이렇게 3+라는 게 되죠. 그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3+에 2-니까 얘는 플러스 1가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나트륨도 한번 해볼까요? 나트륨도 하게 되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이렇게 원자핵이 존재하는데, 나트륨은 지금 11번이에요. 11번. 그래서 플러스가 11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3주기입니다.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 정도 채워서 안정할 거고, 두 번째 껍질은 8개 정도 채울 거예요. 좀 많네요.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껍질에는 1쪽이니까 1쪽에 맞춰서 1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트륨도 7개 전자를 받는 것보다는 1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한 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으니까 토탈 전자는 한 10개 정도 있네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러스 11 정도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1가. 그래서 얘도 플러스 1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족이라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좀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수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라고 보셔야 되죠. 수소는 비금속이고요. 나머지는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1쪽에 있는 금속애들은 전부 다 이온화가 되면은 플러스 1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같은 예시를 든다면 그 전쪽에 있는 줄에 이 헬륨이라는 녀석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번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볼게요. 리튬은 이온이 되게 되면 그 전줄에 헬륨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줄에 네온이 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칼륨은 그 전줄에 아르곤이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식으로 1쪽에 있는 애들은 각각의 전음이 되고 싶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금 설명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베릴륨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베릴륨은 2족이고요 2주기에 존재해요. 그러면 베릴륨은 4번이기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 4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까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당연히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2족이니까 2개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두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로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얘는 8개를 맞춰주기 위해 6개 전자를 얻는 게 나을까요? 2개 전자를 잃어버리긴 할까요? 2개를 잃어버리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얘도 전자 2개를 날려버릴 거예요. 자, 그럼 날려버리게 되면 이온이 될 텐데, 자, 이온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게 되면은, 자, 플러스 4에다가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계산하면 플러스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족은 플러스 2라는 양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되게 신기하게 느낌이 좀 오셔야 되는데, 2족 애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이 되면 대체 누가 될 것이냐? 베릴륨이 이온이 되면 누가 될 것이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되면 전자를 2개 잃어버릴 거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 되겠죠. 헬륨이 된다. 그러면 비슷한 양상으로 마그네슘은 이 네온이 되고요. 칼슘은요 이 아르곤이 되고요. 이런 얘네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15족으로 한번 볼게요. 15족으로 넘어가 볼 건데, 지금 질소 같은 경우는요 15족에다가 2죽입니다. 원자 번호는 7번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7이라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2죽이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을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당연히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15족이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는 이렇게 5개 정도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5개.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되고 싶어 한다면 바깥쪽에 전자가 5개 있기 때문에 3개를 얻는 게 나은지 아니면 5개를 잃어버리는 게 낫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숫자로 봤을 때 3개를 얻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3개를 얻는다는 거는 지금 1칸, 2칸, 3칸이 돼서 네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를 얻으면은 전자를 3개를 얻었다? 그러면 3-죠. 당연히 마이너스 3가라고 하죠. 그래서 질소는 3-라고 이렇게 이온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개념으로 그 밑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도 마이너스 3가고요. 얘도 마이너스 3가, 얘도 마이너스 3가, 얘도 마이너스 3가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 3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애매한 14족이 있어요. 14족. 14족 탄소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탄소는 이제 번호가 6번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6이라고 원자핵을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죽이니까 전자 껍질이 2개가 있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2개를 채울 건데 여기는 4개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4개.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안정화되려면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4개를 받아도 되고 4개를 잃어버리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더 나은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4대 4니까. 그래서 보통 이윤화가 이런 14족 애들은 잘 안 만듭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반응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14족은 이온화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온화를 안 해주시는 게 대부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우리가 뭐 20번까지 배웠으니까 지금 15족, 16족, 17족이라는 요 녀석들,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 요 녀석들은 이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좀 많은 편이죠. 5개고 6개고 7개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얻는 과정으로 해서 얘네들은 음이온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음이온이 형성이 되면서 요놈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족과 2족에서 이제 금속인 애들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있죠? 요 녀석까지. 이렇게 이 두 마리들은 뭐 1족, 2족, 13족이니까 가장 밖에 껍질이 1개, 2개 혹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얘네는 잃어버리는 게 좀 더 수치적으로 좀 좋을 거예요.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니까 원자핵의 세력이 좀 더 센 거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 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배열을 보게 되면 주기율표는 왼쪽이 금속이고 오른쪽이 비금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에 속하는 것들은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에 속하는 거는 이온화가 되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양이온들을 금속이라고 하고 음이온들을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또 있죠. 수소는 절대 예외입니다. 수소는 양이온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얘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족수에 맞춰서 우리가 뭐 양이온이네 음이온이네 이런 부분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플러스 2다 플러스 3이다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족수를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족수를 따라가기보다는 몇 개를 얻어야 되지? 3개 얻고 3- 2개를 얻고 2- 1개를 얻고 1-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이온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의 어떤 구분 방법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이온화를 시키고 이온 결합까지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섹션을 좀 나눠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모르는 부분 답글로 피드백 해드릴 테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